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5개월간 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에 대해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쿠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12월 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피해 규모가 약 3,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정도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대책을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국회에서 과징금 강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2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조 원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최대 과징금은 1조 2,300억 원입니다. 만약 4%로 상향되면 1조 6,400억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그 차이가 4,100억 원입니다. 김승원 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유럽연합 EU가 영국 등 주요국은 이미 매출액의 4%를 상한으로 하는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더 강력한 법안도 나왔습니다. 10%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용기 의원은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을 4%로 올리는 것에 더해 대규모 유출 발생 시에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SK텔레콤, 8월 KT, 11월 쿠팡까지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재발 방지 장치로 지난 9월 10일에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10%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쿠팡 매출 41조 원의 10%는 4조 1천억 원입니다. 이는 기업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12월 2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기 의원은 연매출 41조 원 규모의 기업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냈다면 매출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해당 입법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들을 비교 분석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4. 50만 명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째인 12월 3일 기준 네이버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 카페가 30여 개 개설됐습니다. 주요 카페의 누적 가입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쿠팡 집단 소송 카페 13만 9,580명. 마이너스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 소송 카페 12만 1,493명. 마이너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 7만 117명. 마이너스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 5만 6,425명. 이들 주요 카페만 합쳐도 약 5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12월 1일에는 쿠팡을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21년 NH농협은행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1인당 약 1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경우 5개월간 유출 사실을 몰랐고 피해 규모를 축소 신고한 점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면 15만 2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중요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대중 쿠팡 대표에게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됐느냐고 질의하자 박 대표는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노 의원이 그런데 왜 통지문 안내 문자에 그 내용이 없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개별 이용자들의 정보에 모두 항상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노 의원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유출 범위에 포함된 경우 그 내용이 안내 문자에 들어가야 이용자들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박 대표는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배송 메모란에 공동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세요와 같은 내용을 적어두셨습니다. 이러한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물리적 접근까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 유출은 5개월간 계속됐지만 쿠팡은 몰랐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공격 기간은 2024년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총 138일간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2월 2일 국회 과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전수 로그 분석을 한 결과 3천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공격 식별 기간은 지난해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은 11월 18일입니다. 유출이 시작된 지 약 147일 거의 5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류 차관은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여러 차례 비정상으로 접속해 유출했다며 이 과정에서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7. 처음에는 4,500명이라고 했다가 3,370만 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쿠팡은 11월 19일 정부에 침해 사고를 신고할 때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11월 29일 쿠팡은 후속 조사 결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재공지했습니다. 4,536명에서 3,370만 명, 약 7,400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왜 처음 신고 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가,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쿠팡이 2024년 3분기에 발표한 활성 고객 수는 2,470만 명입니다. 그런데 유출된 계정은 3,370만 개입니다. 이는 탈퇴한 고객의 정보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것까지 유출됐다는 의미입니다. 8.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김범석 쿠팡 의장의 부재입니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로 미국 쿠팡잉크를 통해 회사의 중장기 전략 방향과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그러나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직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한국 사업과의 법적 연결고리를 최소화했습니다. 김 의장은 2015년 국내 언론 대상 기자간담회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때마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이웅기 의원이 박대중 쿠팡 대표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김범석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한국 법인 대표의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와 사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9. 이번엔 다를 수 있는 이유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이나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첫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둘째, 여당에서 과징금 강화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했습니다. 셋째, 피해 규모가 3,370만 명으로 전 국민의 65%에 달해 나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넷째, 50만 명 이상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째, 언론과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 시니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이번 사태에서 시니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가 움직이고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되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관리사무소나 이웃과 상의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쿠팡을 탈퇴한 지 오래됐어도 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집단소송 참여를 원하시면 네이버에서 쿠팡 집단소송을 검색하면 여러 카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쿠팡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라는 문자나 전화가 오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마십시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체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지켜봐 주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지시와 국회 입법 움직임을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아무리 강력하게 대응해도 정작 쿠팡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쿠팡이 절대 말하지 않는 5가지 진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7가지 범죄 수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숨겨진 진실. 5개월간 몰랐다는 거짓말. 쿠팡은 6월 24일부터 공격이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11월 18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5개월 동안 몰랐다는 겁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쿠팡의 보안 시스템에는 11월 6일 오후 6시 38분에 이미 비정상 접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이를 알아챈 건 12일이나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쿠팡 스스로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고객의 민원으로 겨우 알게 된 겁니다. 어떤 고객이 내 정보가 이상하게 조회됐다고 신고해서야 비로소 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쿠팡은 매년 수백억 원을 정보 보호에 투자한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5개월 동안 3,370만 명의 정보가 빠져나가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고객 한 분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숨겨진 진실. 4,536명에서 3,370만 명으로. 쿠팡은 11월 20일 처음에는 단 4,536개 계정만 문제가 생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해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내며 귀하의 개인정보가 비인가로 조회되었습니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9일 후인 11월 29일 갑자기 3,370만 계정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 발표보다 무려 7,400배 많은 숫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조사 결과일까요?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대규모 유출을 알고 있었지만 축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3일 쿠팡에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출이 아니라 유출로 표현을 바꾸고 빠진 항목 없이 모두 포함해서 다시 통지하라고 했습니다. 쿠팡이 처음부터 정직하게 발표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쿠팡은 피해 규모를 최대한 축소해서 발표하려 했습니다. 세 번째, 숨겨진 진실. 김범석 의장은 어디에? 쿠팡의 실제 주인은 김범석 의장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고 쿠팡 잉크
이사회 의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김범석 의장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출석을 요청했지만 외국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과거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때도 노동자 사망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한 번도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14년 경주 리조트 참사 당시 코오롱그룹 이웅렬 회장은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현장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이것이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보여줘야 할 자세입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은 국민 3명 중 2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무책임한 경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숨겨진 진실. 퇴사자 권한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쿠팡의 전직 직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도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국회 최민혜 과방위원장의 조사에 따르면 이 직원은 2023년 1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24일부터 회사 서버에 접근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퇴사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쿠팡이 퇴사자의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증키는 회사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직원의 출입증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놔둔 것과 똑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사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하는 것은 보안의 가장 기본입니다. 쿠팡은 이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업계에서는 인증키를 5년에서 10년 유효 기간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반박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명예교수는 보안 인가를 받았던 직원이 퇴사하면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접근 권한을 말소하는 게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쿠팡은 매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보안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행 인증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숨겨진 진실. 협박 메일을 받았다. 11월 30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해커로부터 협박성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안을 알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실제 정보 유출범과 동일인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일인이라면 범인은 단순히 정보를 빼낸 게 아니라 쿠팡을 상대로 협박까지 시도한 겁니다. 쿠팡이 이 협박 메일을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받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과 경찰은 협박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받은 시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노리는 7가지 범죄 수법. 쿠팡의 숨겨진 진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현재 진행형인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위원회가 경고한 범죄 수법 7가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죄 수법 1번, 피해 보상 안내 문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신청하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최대 5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절대 링크를 누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스미싱입니다. 링크를 누르는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고 여러분의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범죄자에게 넘어갑니다. 은행 앱, 카카오톡, 연락처, 사진까지 전부 빼갈 수 있습니다. 쿠팡이나 정부 기관은 절대 문자로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보상이나 환불 절차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범죄 수법 2번, 개인정보 조회 확인 전화.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에 문자로 보내드린 앱을 설치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사기입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절대 전화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이 설치하라고 하는 앱은 원격 제어 앱입니다. 이걸 설치하면 범죄자가 여러분의 휴대폰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화면과 다른 화면을 띄워서 몰래 돈을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수법 3번 쿠팡 리뷰 체험단 모집. 쿠팡 영업부서입니다. 고객님을 리뷰 체험단으로 선정했습니다. 상품을 무료로 보내드리니 리뷰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쿠팡은 리뷰 체험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속습니다. 하지만 진짜 쿠팡은 개인 휴대폰 번호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쿠팡 앱 내에서만 체험단을 모집하고 문자를 보낼 때도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 번호인 1577-7011로만 발송합니다. 10으로 시작하는 개인 번호로 연락이 오면 100% 사기입니다. 이 사기의 수법은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소액 상품을 보내주고 약속한 포인트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믿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점점 구매해야 할 물품의 금액을 높이고 먼저 결제하시면 나중에 포인트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며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전주 지역에서는 이런 수법으로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 4번 AI 음성 사기 가장 위험.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자녀나 손자녀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AI 기술을 사용한 사기입니다. 할머니 저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20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어요? 친구 차 사고 나서 합의금 내야 하는데 지금 카드도 안 되고. 목소리가 진짜 손주와 똑같습니다. 말투도 평소에 하던 그대로입니다. 2023년 부산에서는 60대 여성이 딸의 목소리를 100% 믿고 2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여러분의 가족이 SNS에 올린 영상에서 목소리를 추출합니다. 단 30초짜리 영상만 있어도 AI가 그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직접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 왜 또 전화해? 라는 대답이 오면 진짜입니다. 범죄 수법 5번 개인통 광고 유부 도용. 쿠팡이 일부 주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많은 분들이 개인통 광고 유부호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통 광고 유부호는 해외 직구할 때 세관에서 쓰는 개인 식별 번호입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만 부여됩니다. 만약 이게 유출되면 범죄자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관세청에서 고객님이 주문한 물건의 관세가 300만 원 나왔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들어가면 개인통 광고 유부호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신 분은 재발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 수법 6번 다크웹 정보 유통 사칭. 고객님의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도 사기입니다. 진짜로 본인 정보가 다크웹에 유통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절대 출처 불명의 링크를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 수법 7번 금융회사 사칭 계좌 안전 확인. 고객님 국민은행입니다. 쿠팡 유출 사건으로 고객님 계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계좌 안전 확인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행이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일단 끊고 여러분이 직접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방금 그쪽에서 전화 왔냐고 확인하십시오. 10건 중 10건이 가짜 전화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첫째,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보상, 환불, 조회, 확인 등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전화로 앱 설치를 요구하면 100% 사기입니다. 정부 기관과 금융회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 목소리라도 돈 얘기가 나오면 반드시 전화를 끊고 직접 확인하십시오. AI가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넷째, 개인 휴대폰 번호로 쿠팡 직원이라고 연락 오면 사기입니다.
쿠팡은 1577-7011로만 연락합니다. 다섯째, 의심스러우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센터 112로 즉시 신고하십시오. 쿠팡은 5개월 동안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걸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의 권한도 회수하지 않았고 고객이 신고해서야 알았으며 처음엔 4,536명이라고 축소 발표했다가 나중에 3,370만 명으로 바꿨습니다. 실제 주인인 김범석 의장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고 국회는 과징금을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절대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끊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과 쿠팡이 숨긴 진실들, 그리고 여러분을 노리는 범죄 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오늘은 과거 판례를 통해 실제 보상금을 예측하고 안전하게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단 소송,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나요? 12월 1일 기준 네이버에 개설된 쿠팡 집단 소송 카페 회원 수를 합치면 약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가장 큰 카페인 쿠팡 해킹 피해자 집단 소송 카페는 8만 명이 넘었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는 7만 명,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은 5만 명에 가깝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이만큼 모인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까지 합치면 실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법무법인도 본격적으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12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법무법인 호의는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판례로 보는 실제 보상금.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2014년 카드 3사 유출 사건. 2014년 1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국민 2명 중 1명꼴입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카드신용한도, 신용등급까지 유출됐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2018년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 법원은 카드사들에게 피해자 1명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1억 명 중 약 17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의 0.17%만 소송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판결이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카드사들이 계속 항소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소멸시효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017년 1월 7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그 이후에는 추가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카드 3사는 17만 명에게만 10만 원씩 총 170억 원 정도만 배상하면 됐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1712억 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두 번째 사례 2016년 인터파크 유출 사건. 2016년 5월 인터파크에서 103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커에 의해 유출됐습니다. 비밀번호,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 유출됐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지능형 지속가능 위협 APT 공격으로 판단했습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인터파크의 피해자 1명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약 2,400명에 불과했습니다. 1,030만 명 중 0.02%만 소송에 참여한 겁니다. 판결까지 4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 NH농협 유출 사건. 과거 NH농협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해자 한 명당 약 10만 원 수준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쿠팡 사건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은 대체로 한 명당 1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쿠팡 사건도 1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유출 규모가 사상 최대입니다. 3,370만 명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둘째, 유출 기간이 길었습니다.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셋째,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습니다. 주거 침입 위험까지 생긴 겁니다. 넷째, 쿠팡의 보안 관리 소홀이 명백합니다. 퇴사자 권한을 회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처음 발표를 축소했다가 나중에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법원이 1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은 20만 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재판이 진행돼야 알 수 있습니다. 집단 소송 어떻게 참여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유출 증거 확보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쿠팡에서 보낸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나 이메일을 캡처해서 저장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만약 문자나 이메일을 받지 못했다면 쿠팡 앱을 확인해 보세요. 앱 내에서도 알림이 왔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지 오래됐어도 문자를 받았다면 대상자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거래 기록이 있으면 5년간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2차 피해 증거 수집하기. 6월 24일 이후 이상한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모두 저장하세요. 마이너스 스팸 문자가 갑자기 늘어났나요? 마이너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나요? 마이너스 택배 사칭 문자를 받았나요? 마이너스 쿠팡 리뷰 체험단 문자를 받았나요? 이런 것들을 모두 캡처해서 날짜와 함께 저장하세요. 나중에 소송에서 실제 피해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만약 카드 결제 내역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카드사에 연락해서 내역 확인서나 이상 거래 증빙 서류를 받아두세요. YTN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쿠팡에 등록한 카드에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기가 정보 유출 시점과 일치합니다. 3단계 신뢰할 수 있는 카페나 법무법인 선택하기. 네이버에서 쿠팡 집단 소송을 검색하면 여러 카페가 나옵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요? 다음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마이너스 회원수가 많은 카페 신뢰도가 높습니다. 마이너스 최근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카페. 마이너스 운영진이 명확하게 공지를 올리는 카페. 마이너스 전문 법무법인과 협력한다고 밝힌 카페. 현재 가장 큰 카페들은 이미 전문 로펌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받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관 및 삭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의심해 보세요. 정보 유출 피해자를 노린 2차 사기일 수 있습니다. 4단계 참여 의사 표명하기. 선택한 카페에 가입한 후 집단 소송 참여합니다. 게시판을 찾으세요. 거기에 간단하게 집단 소송 참여합니다 라고 제목을 쓰고 짧은 각오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지금 단계는 참여 의사만 표현하는 겁니다. 아직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제출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실제 소송인단 모집은 로펌이 선정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5단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대부분의 집단 소송은 성공보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할 때는 비용이 들지 않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승소해서 돈을 받으면 그중 일부를 변호사 보수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받은 금액의 30% 정도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받으면 7만 원을 받고 3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내는 식입니다. 각 법무법인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카페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세요. 집단소송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소송이 장밋빛 미래만은 아닙니다. 현실 일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과거 판례를 보면 판결까지 보통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쿠팡이 항소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2심, 3심까지 가면 5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실 이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쿠팡의 유출 시작 시점이 2024년 6월 24일이므로 2027년 6월 24일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실 3. 한국은 정식 집단소송제가 없습니다. 미국처럼 한 번의 판결로 전체 피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정식 집단소송제도는 한국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많을수록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보안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이유 이 혼자보다 함께가 강합니다.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단으로 움직이면 협상력이 생깁니다. 현재 25만 명 이상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쿠팡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유 3. 다음 피해를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송 참여가 앞으로 비슷한 사건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쿠팡이 큰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우리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5가지. 집단소송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1. 쿠팡 비밀번호 변경하기. 쿠팡 앱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바로 변경하세요. 다른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면 그쪽도 모두 바꾸세요. 2. 2단계 인증 설정하기. 가능하면 2단계 인증 OTP를 설정하세요. 비밀번호 외에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하므로 훨씬 안전합니다. 3. 신용카드 및 계좌 모니터링. 매일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이상한 거래가 있으면 즉시 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하세요. 카드사 앱에서 실시간 알림을 켜두면 결제될 때마다 알림이 옵니다. 반드시 설정하세요. 4. 스팸 문자 차단 강화. 통신사 앱에서 스팸 차단 서비스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세요. 출처 불명의 문자에 있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5. 개인정보 노출 여부 확인하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다크웹 등에서 내 정보가 유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무료입니다. 탈퇴하고 싶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쿠팡을 탈퇴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탈퇴한다고 이미 유출된 정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 유출을 막고 싶다면 탈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쿠팡 앱에서 탈퇴 버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1. 쿠팡 앱 하단 마이 쿠팡 클릭. 2. 오른쪽 상단 설정토입니다. 바퀴 아이콘 클릭. 3. 내 정보 관리 클릭. 4.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회원 탈퇴 찾기. 탈퇴하면 30일 후 완전히 삭제됩니다. 30일 안에 다시 로그인하면 탈퇴가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집단소송과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www.kopico.go KR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하세요. 신고가 많을수록 정부의 제재도 강해집니다. SK텔레콤은 2,300만 명 유출로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쿠팡도 규모가 더 크므로 더 큰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3부에 걸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국회 입법 움직임을 알려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쿠팡이 숨긴 5가지 진실과 여러분을 노리는 7가지 범죄 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부 오늘은 집단소송 참여 방법과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과거 판례를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과거 판례상 한 명당 10만 원 정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피해가 더 크므로 2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2. 판결까지 4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는 2027년 6월 24일까지입니다. 4. 참여하려면 유출 증거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카페를 선택하세요. 5. 지금 단계에서는 참여 의사만 표현하면 됩니다. 6. 집단 소송과 별개로 비밀번호 변경, 계좌 모니터링, 스팸 차단은 지금 당장 하세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의 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입니다. 쿠팡은 5개월 동안 몰랐고 퇴사자 권한도 회수하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4,536명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시면 절대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끊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 참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문자 캡처, 이메일 저장, 2차 피해 증거 수집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쿠팡 사건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